오늘 할 내용은 매트릭스 리임프린팅 328쪽입니다. 제목은 조의 알레르기. 조 트레와타가 직접 쓴 후기. 자기 치유 사례를 후기로 올렸나 보죠. 조라는 사람이. 그럼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칼의 EFT 3단계 수강생이기도 하고 그의 평생을 만성 자가 면역 질환과 음식 과민증을 알아왔기 때문에 EFT의 알레르기 치유 효과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칼은 전통 EFT의 매트릭스 리임프린팅을 접목한 세션에서 같이 시연할 파트너로 나를 초대했다. 세션의 결과는 굉장했다. 이건 EFT 워크숍은 다 비슷할 건데 제가 미국 가서 봐도 그렇고 제가 해도 그렇고 일단 여기 워크숍 하면 10명, 20명, 30명 많으면 100명, 200명 이렇게 모이죠. 그리고 시범 보여드릴 테니까 내 문제 가지고 EFT 받아보고 싶은 분 있으세요라고 질문하죠. 그러면 이제 저는 공포증이 있는데 그걸로 한번 해주세요. 그러고 어떤 분은 저는 우울증인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는 알레르기 있는데 좀 해주세요. 이러죠. 그럼 나와보세요. 이러면서 앞에서 짧으면 10분, 길면 30분, 1시간까지 이렇게 쭉 하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EFT 강의한 사람이 이제 이끌어 가는 대로 시범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 다른 참가자들 보고 있고, 또 보면서 느낀 거 있으면 필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예.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먼저 내 상태에 대한 배경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다. 2003년 여름 예쁜 아들을 낳은 다음 내 건강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몸의 기력이 완전히 빠져나갔고 온몸이 건선으로 뒤덮였으며 관절염이 몸 마디마디마다 통증을 일으켰기 때문에 의자에서 일어서거나 걸을 수도 없을 정도였다. 아기를 돌보기 위해서는 내 건강이 최상의 상태에 있어야 했다. 따라서 나는 엄격한 식단을 지켰고 유제품을 먹지 않고 항칸디다 다이어트와 함께 활생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 요새 들어보셨죠? 활생균을 먹기 시작했다. 이것은 아이를 갖기 2년 전 운동치료사로부터 권유받은 요법이었고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기 전까지 관절통을 없애주었다. 임신기간 동안 나는 입덧 때문에 다시 밀가루와 유제품과 설탕을 먹었다. 다행히 음식을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 다시 엄격한 식단 조절을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관절통이 사라지지 않았다. 2004년 1월 내 몸 상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렀다.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고 농포성 건선 과 급성 봉화염, 봉화지겸이라고도 하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농포성 건선은 뭐냐면요. 피부가 허는 거예요. 그냥 농이 생기는 거예요. 노란 농이 생기는 그 피부염이 온몸에 여기저기 생기는 거고 급성 봉화지겸은 피부 안에가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붓는 겁니다. 아프고. 다 심각한 피부병이죠. 항생제와 면역 억제제를 통해 간신히 피부 증상은 개선됐지만 매일같이 관절 경직과 고통, 탈진을 경험해야 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2005년 8월 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알레르기와 환경질환 전문 의사와 상담하여 검사와 저용량 면역제 요법 치료를 받았다. 6일간 계속된 검사에서 나는 48가지 음식과 화학성분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결과는 놀랍게도 그 모든 음식과 화학성분에 과민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48가지 여기 샘플에 대해서 검사했는데 전부 다 예민하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몇 달 뒤 매트릭스 리임프린팅 시연에 참여했을 때 나는 분명 어떻게 매트릭스 리임프린팅이 음식 과민 반응을 해결하겠어 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시연이 시작되자 칼은 나에게 어떤 음식이 건강에 문제를 유발하느냐고 물었다. 처음에는 전통 EFT로, 그러니까 뭐 기본 EFT죠. 전통 EFT로 어릴 때 항상 마셨던 오렌지 주스에 집중했다. 칼은 과민 반응을 처음 경험했던 때로 나를 이끌어 주었다. 나는 15살에 병원에서 몇 가지 검사를 한 다음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나는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퉁퉁 부은 무릎의 엑스레이 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내 어린 에코, 내면 아이를 두드리는 상상을 했다. 15살에 벌써 뭐 이런 알레르기가 생겼나 보죠. 그 다음 할아버지의 농장에 있는 더 어린 에코를 보았다. 내면 아이를 보았다. 나의 어린 에코, 내면 아이는 천식과 건초열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에코는 외롭게 혼자 있었고 그녀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농장 일로 바빠서 그녀를 돌봐줄 틈이 없었다. 나는 내 어린 에코를 소파에 앉히고 두드린 다음 에코가 오빠와 어른이 된 나와 함께 레고 조립을 하면서 즐겁게 노는 기억을 만들어 주었다. 그 다음 에코, 내면 아이는 오빠가 어릴 때 나보다 항상 더 좋은 선물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느꼈던 감정에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하긴 오빠는 나보다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던 것 같아 라고 재해석했다. 이건 뭐냐면요. 자기 감정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항상 서운하고 그랬는데 이제 EFT 쭉 하고 나니까 오빠가 말을 잘해서 그런 거야. 뭐 내가 못나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느꼈다 이거죠. 감정 표현 못해서 뭐 선물을 잘 못 받았는데 이제 감정 표현 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못나서 그런가 봐. 오빠만 사랑해. 뭐 이렇게 느꼈는데 EFT 하고 나니까 오빠는 원하는 걸 분명히 잘 말해서 나보다 좋은 걸 받는 거야.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느꼈다 이거죠. 그러자 나는 또 다른 기억 앞에 있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나의 어린 고모가 자동차 사고로 비참하게 돌아가신 기억이었다. 당시 나는 6살이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고 몇 년 뒤 사고에 대한 신문기사 스크랩을 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나는 가족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화가 났다. 나는 고모가 미끄러져서 머리를 다쳤다고 들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나의 어린 에코와 내면 아이를 두드리면서 아버지와 대화를 했고 그녀에게 사실을 말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슬퍼한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어린 조가 사실을 알게 되면 다시는 자동차를 타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런 거라고 재해석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때 이제 말을 해주지 않고 나중에 알게 돼서 아빠한테 엄청 서운하고 분노했는데 아빠는 왜 나한테 말을 해주지 않는 거야? 나는 사람도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EFT 하고 나니까 아빠가 나를 생각해서 고모가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자동차 못 탈까 봐 나를 위해서 아빠 그랬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다 이거죠. 이제. 매트릭스 리인프린팅 세션 이후 곧바로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5일 뒤 새벽 왼팔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묵직함이 느껴졌고 강한 오한에 잠이 깼다. 특별히 추운 밤이 아니었기 때문에 침착해지려고 애썼지만 무서워졌다. 몇 년 전 급성 봉화지겸에 걸렸을 때 다리가 온통 농포성 건선으로 뒤덮였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도 팔이 굉장히 묵직했기 때문이었다. 꽤 오랫동안 오한을 느끼다가 이번에는 정반대로 고열에 시달리고 땀을 계속 흘렸다. 이 증상도 한동안 나타났다. 나는 호전 반응을 의심했고 칼에게 연락해보니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힐링 크라이시스라고 하는데 호전 반응은 뭐냐?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게 되면요. 일단 그 과거의 상처를 느꼈던 때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때 느꼈던 느낌들이 몸을 일단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이 호전 반응일 때는 이 올라온 게 그러면서 빠져나갑니다. 몸으로. 그런데 이제 그게 호전 반응이죠. 일단은 느껴야 됩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나는 그런 거 느끼기 절대로 싫어요. 이러면 치료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처는 일단은 내가 한번 몸으로 느껴져야지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무서워 죽는 줄 알았던 기억을 다루면은 그때 감정이 막 올라옵니다. 그럼 EFT를 해서 이제 빼주는 거죠. 예. 그래서 EFT 하다 보면은 많이 있는 일인데, 나는 죽어도 그때 생각이 싫고요. 그때 느낌 다시는 느끼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럼 치료 안 됩니다. 예. 이거는 뭐 이거하고 같죠. 뭐 나는요, 그 속에 있는 그 부러진 뼈는 맞춰야 되는데 수술은 받기 싫어요. 이거와 같은 거예요.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치료의 고통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그것마저 거부해버리면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예. 암 수술해야 되는데 뭐 칼은 대지 마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마음도 똑같습니다. 예. 그 다음 다시 본론 돌아가서 그날 저녁 너무 아팠기 때문에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다.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다. 나는 아주 어릴 적에 농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자동차 안에서 사냥으로 잡은 꿩과 함께 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 리임프린팅을 했다. 몇 시간 뒤 슈퍼마켓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던 고기가 먹고 싶어진 것이다. 이건 뭐냐면 그 뒤에 죽어있는 사냥한 꿩과 함께 있으면서 그 피 냄새하고 뭐 이런 죽은 모습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고기, 피 이런 거에 이제 예민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EFT 매트릭스 리임프린팅 기법을 한 거죠. 하고 나니까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고기에 대한 과민함이 사라진 거죠. 몇 주 뒤 나는 호기심에 음식 알레르기에 대해 재검사를 받기로 했다. 놀랍게도 48가지 식품군 중 밀가루와 설탕과 딸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으로 나왔다. 나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후기를 작성하고 있는 지금은 매트릭스 리임프린팅 시연이 있던 날로부터 5개월이 지난 뒤이며 효과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매우 기쁘다. 음식 알레르기는요, EFT로 이 알레르기 비염, 그 다음에 음식 알레르기, EFT 효과 엄청 좋습니다. 제 알레르기 EFT로 고쳤습니다. 제 책에도 써놨는데, 제가 중학생 때부터 이제 뭐,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거의 뭐, 고친 지 몇 년, 10년도 안 됐죠. 10년도 안 됐으니까, 한 30대 후반까지 계속 갖고 있었으니까, 예. 그러면 뭐, 한 20년 넘게 있었겠네요. 예. 20년 넘게, 복숭아 알러지가 있었는데, 그 EFT 하면서 사라졌어요. 예. 그것도 이제 재밌는 게, 복숭아 알러지에 대해서, 저는 복숭아를 아예 못 먹었습니다, 일단. 복숭아 그 털이 있잖아요. 복숭아 털이 피부에 닿기만 하면 간지럽고 막 뭐가 나고 빨간 게 발진이 생기고 그리고 먹으면 목이 간질간질하고 따끔따끔해서 뭐 복숭아를 아예 못 먹었는데 뭐 EFT에서 다 고치고 나서는 복숭아 실컷 먹었죠. 뭐. 복숭아 철만 되면 뭐 한 박스씩 두 박스씩 박스채로 사서 먹었으니까. 근데 재밌는 건 저는 복숭아 알러지에 대해서 EFT를 한 건 아닌데 그냥 뭐 그날 뭐 올라오는 그 감정들 그 다음에 옛날 기억나는 상처들 EFT 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복숭아가 먹고 싶어졌어요. 보는데 전엔 복숭아 보이면 피해 다녔는데 그래서 알러지가 나았나 싶어서 복숭아 사서 먹었는데 멀쩡하더라고요. 그 복숭아 털이 피부에 닿아도 멀쩡합니다. 그 다음 매트릭스 리임프린팅 331쪽 제니와 커피. 전문가 제임스 로빈슨이 한 사례인가 보죠. 제니는 아주 희귀한 커피 알레르기를 몇 년 동안 알아왔다. 커피의 냄새조차 몸을 마비시킬 정도로 극심한 알레르기였다. 여기도 알레르기네요.
마비 반응이 올 때는 몸이 완전히 굳어서 말을 못하게 되고 장과 방광의 자제력을 잃게 된다. 뭐 이 얘기는 이거죠. 뭐 대소변도 뭐 그냥 그러니까 소변과 대변도 지린다 이거죠. 심각하네. 완전 마비되어 가지고 몸이 굳고 뭐 똥오줌도 못 가릴 정도로 이게 심각하네요. 야, 이런 심한 알레르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제니의 알레르기는 주변 사람들도 불편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녀 주위에서는 절대 커피를 마실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친구들과 식당을 갈 때도 커피를 주문할 수 없었고 주변 손님들이 커피를 주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했다.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들은 커피를 마실 수가 없었고 혹시 밖에서 마시고 왔다면 그녀에게 말을 걸 수 없었다. 카페가 있는 도심의 길거리를 걷는 것조차 그녀에게는 모험이었다. 세상에 요즘 뭐 커피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알레르기가 있으니 야 심각하네요. 제니에게 집 밖의 삶은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과도 같았기 때문에 항상 해독제를 들고 다녔다. 수년간 커피 알레르기에 대한 두려움은 그녀를 괴롭혔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전통 치료요법과 보완 대체요법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녀가 나에게 찾아온 이유는 이제까지 해본 적이 없는 치료를 경험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매트릭스 리임프린팅에 대해 처음 들어봤고 시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알레르기를 치유하리라는 희망은 이미 포기했고 그저 그녀가 느끼는 좌절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는 천천히 제니를 두드리면서 언제 커피 알레르기가 발병했는지 그리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다. 그녀는 곧장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는 당시에 남자친구에게 심한 학대를 받는 관계를 갖고 있었고 나체 상태로 욕설을 듣고 구타를 당하곤 했다. 그 이후로 다른 사람 앞에서 나체로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 이 기억을 떠올릴 때 어떤 기분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정말 돌아버리게 화가 납니다. 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그녀가 느끼는 분노를 EFT로 두드려서 지웠고 나는 속이 어느 정도 풀릴 때까지 분풀이를 해도 좋다고 했다. 욕을 하고 뭐 하고 싶은 말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EFT 막 두드려주면서 엄청 극심한 학대를 당했네요. 그 다음 나는 매트릭스 장면 리임프린팅을 하기 위해 제니가 나체로 구타를 당한 시점의 기억을 되살리게 했다. 나는 그녀를 안내해서 그녀의 에코에게 다가가 그녀가 누구인지 말한 다음 포옹과 함께 그녀를 정말 사랑하고 도와주러 왔다고 말하게 했다. 그녀의 에코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묻자 그녀는 분노라고 답했고 제니는 에코의 분노를 두드렸다. 그 다음 제니는 에코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봤다. 그녀는 누군가가 남자친구를 흠씬 때려줘서 맞을 때의 기분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제니는 복수를 도와줄 사람으로 친오빠를 초대했다. 나는 그녀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이게 이제 복수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저희 책 5분의 기적 EFT 개정판에 보면 복수기법이라고 있습니다. 복수기법 하는 법 거기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억울하게 당한 기억을 잘 못 잊어요, 우리는. 그래서 억울하게 당했던 기억을 지우려고 하면 아무래도 잘 안 지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그 기억을 빨리 지우려면은 내가 당한 만큼 상대편에게 뭐 말을 하든지 갚아주든지 하는 걸 상상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응어리가 풀려요. 빨리 풀려요. 그래서 이제 그 복수를 하게 하는 건데 단 이거는 복수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응어리를 풀기 위해서 복수하는 걸 쓰는 거지. 내가 그래서 무의식에게 내가 이제 복수를 했으니까 잊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게 목적이지, 뭐 복수를 곱씹어서 그 사람에게 진짜 복수하자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 기법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복수를 즐기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종의 그 복수 기법이죠. 복수 기법은 EFT의 창시자 게리 크레이그가 는 뭐 얘기한 게 없는 만든 기법은 아니고요.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드는데 이게 해보니까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복수기법 써야 되는 뭐 경우는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어머니한테 엄청 당하고 살았던 며느리, 아니면 남편한테 엄청 학대당하면서 살았던 뭐 아줌마. 그다음 어렸을 때 뭐 선생님, 나쁜 선생님 만나서 엄청 학대당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니면 군대에서 억울하게 고참한테 뭐 욕 듣고 맞고 죽을 뻔했던 사람들. 이런 거 다 복수기법 쓰면은 훨씬 더 빨리 풀립니다. 복수기법이 왜 필요하냐? 제가 쭉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인간의 본능에는 당한 만큼 되돌려주고 싶어하는 복수의 본능이 있더라 이거죠. 복수는 본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수의 본능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지 우리는 이제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수기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나는 제니에게 에코가 폭력적인 남자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남아있는지 물었다. 예를 들면 그녀가 느낀 감정과 그의 행동이 남긴 상처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지 물어보자. 그녀는 꼭 그렇게 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에코가 분노를 표출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졌다. 저는 뭐 이건 복수기법에 저는 이걸 다 넣어놨는데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가해자에게 다 해라. 뭐 이렇게 저는 복수기법에 적어놨는데 일단 뭐 나를 학대했으니까 맞은 만큼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패기만 해서는 안 풀리잖아요. 뭐 한마디 하고 싶겠죠. 뭐 여기 나온 제니 입장에서 네가 인간이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는 이런 나를 이렇게 막 발가벗겨서 패고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지. 너 같은 건 죽어야 된다. 너는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퍼붓고 싶겠죠. 그런 말 다 하도록 시킨다 이거죠. 그 말 하는 동안에 이제 EFT 쭉 해주는 겁니다. 타점 쭉 두드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작업을 끝마친 다음 제니는 에코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다. 에코의 기분이 훨씬 나아졌고 분노가 모두 사라져서 마음의 평화가 왔다고 했다. 그녀는 에코를 새로운 장소로 보냈고 이 영상은 마음에서 몸으로 보내진 다음 매트릭스로 내보냈다. 그 다음 나는 그녀에게 원래 기억을 떠올려 봤을 때 무엇이 보이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곳에 평화만 남아있다고 대답했다. 자, 요거는 이제 복수기법 하고 나면은 그냥 복수기법 하고 나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는 뭐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생각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는 뭐 그 인간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하고 나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그때 나를 괴롭히고 나서 10년, 20년 동안, 뭐 30년 동안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모습이 이제 쭉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마음속에서 지워지죠. 그러면 이제 평화만이 남죠. 요게 이제 그겁니다. 매트릭스 리인프린팅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EFT에서는 양악한 기법을 쓰죠.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EFT를 해서 그 기억을 양악한 기법 다 지우는 건데 매트릭스 리인프린팅은 좀 복잡합니다. 그 장면 속에 현재의 나가 그 장면 속에 나에게 다가가서 EFT 막 해주는 거죠. 뭐, 그리고 말도 걸고, 뭐. 그래서 좀 좋아지면 이제, 야, 우리 딴 데 좀 가볼까? 이러면서 이제 뭐, 더 좋은 데로 또 가고, 아니면 뭐, 상상을 동원하는 건데, 뭐, 저는 굳이 이렇게 뭐 상상 동원하고 이런 건 잘 안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이 양악한 기법 써서 이렇게 이제 이 상처 지워주고 그 다음에 확언을 시킵니다. 저는 그 사람 이렇게 두들겨 맞은 학대당한 여성은 어떤 신념을 갖고 있겠습니까? 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자기가 못나고 힘이 없다는 그런 이제 부정적 신념이 있거든요. 나는 못났다. 나는 절대 이길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신념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저는 확언을 해서 반대되는 확언을 만들어준 거죠. 나는 이제 이길 수 있다. 나는 이제 힘이 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언을 하고 이제 그걸 쭉 두드려서
화가의 느낌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보통 하는데 저는 그래서 EFT로 해서 확 지워주고 그 부정적인 신념을 반대되는 치유해주는 화관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끝내죠. 그건 제가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 사례가 되게 길어요. 그 뒤에 또 한 3페이지 정도 남아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니의 이 알레르기, 커피 알레르기는 참 특이한 사례입니다. 마비가 일어날 정도다. 결국은 그만큼 이 마음속에 쌓여있는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몸이 마비되고 통오줌도 못 가릴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극심한 알레르기가 일어난다는 거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또 이 사례 이어서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